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중국어를 못한다고요? 부모님이 중국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중국어를 모르는 까막눈으로 살았다는 거야? 불쌍하다, 불쌍해. 여기 한 중국인 학생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같은 과 학생들을 훈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 동아시아학과 1학년 올리비아입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대학까진 미국에서 졸업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결국 저는 예일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예일대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며 꿈을 이어가고 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릴 적 집 근처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국 동화책을 발견한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책 속에 적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마치 그림처럼 보였죠. 집에 돌아와 한글을 하나씩 따라 써보며 놀라운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한글은 저의 가장 큰 열정이 되었고 저는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K-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야기에 감동하며 한글의 과학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평등과 혁신의 상징이었지요. 졸업 후에는 한국에 가서 직접 한국어와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한글이 저를 꿈꾸게 했고 한국은 그 꿈의 중심이니까요. 그렇게 한국 문화를 가족만큼 사랑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예일대학교 1학년. 하지만 첫 수업은 제 기대와는 정반대의 충격적인 경험으로 기억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 친구 링링이라는 유학생 때문이었죠. 그녀의 첫 등장은 제가 겪어본 어떤 황당한 순간보다도 강렬했고 이후의 사건들은 제 예상마저 뛰어넘었습니다. 첫 수업, 제임스 교수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에는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모였어요. 서로를 잘 알아가기 위해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수업에 모인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에 따라 각자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어떤 학생은 유럽에서 왔고 어떤 학생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했죠. 캐나다 출신의 한 학생은 K-드라마와 K-팝이 좋아서 동아시아를 배우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일본 애니메이션과 역사에 매료되어 예일대학교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모든 학생들의 이야기는 흥미롭고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소개가 끝난 뒤 맨 뒷줄에 앉아있던 링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이없다는 듯 보였고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모두 자기소개를 하는 건 좋지만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잠깐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진지했습니다. 링링은 강의실을 둘러보며 옆에 앉아있는 한국, 일본, 동남아 출신 학생들을 향해 손짓하며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하죠? 아시아를 대표해서는 당연히 중국인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는 묘하게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질문을 받은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자 링링은 혼자만의 해석으로 이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며 그녀는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문화, 언어, 풍습은 중국에서 뻗어나갔고 현재 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시아는 중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링링이 진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넋이 나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서양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아시아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 친구 민지의 얼굴을 슬쩍 보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얼굴이 굳어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일본에서 온 친구 유키는 고개를 숙인 채 노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모두가 링링의 발언에 할 말을 잃었어요. 교수님조차 당황하셨지만 중재를 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마침 수업 종료 시간이 된 거예요. 제임스 교수님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책을 덮고 다음 시간 과제를 간단히 설명하며 수업을 끝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링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중국 문화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중국이 대단하긴 하지만 저건 좀 심하지 않아? 저는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링링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뻔뻔한 얼굴로 교실을 떠나고 있었어요. 마치 내가 미국의 명문대를 지배했어 라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의 링링은 단순히 무례하고 오만한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어리석은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남은 학기 동안 그녀가 어떤 문제를 더 일으킬지 뻔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이 학기 동안 절대 링링과 같은 팀이 되지 않겠다고요. 첫 수업에서 링링이 아시아는 곧 중국이라며 강의실을 폭격한 뒤 두 번째 수업에서는 조금 평화로워지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날의 링링은 저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특별한 언어였습니다. 제임스 교수님은 한국의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이제야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구나 하고 기대했지만 링링은 이 주제를 또 다른 혼돈의 무대로 만들어버렸어요. 제임스 교수님은 강의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아시아에는 정말 다양한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대형 모니터에 한글 키보드를 띄우며 말했죠. 여러분, 한글 키보드를 본 적이 있나요? 처음 보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이 키보드는 매우 독특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영어 알파벳과는 달리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죠.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한글 키보드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초성은 단어의 첫 소리, 중성은 모음, 그리고 종성은 받침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데 자판도 이를 반영해 설계되었어요. 자음과 모음이 각각 다른 위치에 배열되어 있고 이를 조합하면 글자가 완성됩니다. 이는 영어처럼 철자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직관적이죠. 그는 사이언스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인용하며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인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 체계가 아니라 언어학적으로도 가장 혁신적인 문자로 평가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각 소리가 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학습 곡선이 굉장히 짧아요.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점에서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활발했고 학생들은 한글의 독창성에 감탄하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링링이 손을 번쩍 들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한글이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저와 다른 학생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시작이구나. 교수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아, 링링 학생. 한글의 특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링링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글이 아무리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해도 결국 그 뿌리는 중국입니다. 모든 아시아 문자는 중국의 한자에서 파생된 거죠. 한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글은 독창적인 문자가 아니라 중국 문화를 모방한 것일 뿐입니다. 링링의 발언이 끝나자 강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서양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고 아시아 학생들은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 민지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링링 씨, 한글은 세종대왕이 독립적으로 창제한 문자입니다.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학습하기 쉽고 현대 언어학적으로도 독창성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링링은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한국이 자꾸 독립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모습 같네요. 아무리 그래도 아시아의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왔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도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제임스 교수님은 더 이상 논쟁이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셨습니다. 링링 학생, 다양한 관점을 가진 건 좋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창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은 명확합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개발하셨습니다. 이는 중국 한자와는 독립적인 체계이며 오늘날 학계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링링은 교수님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비롯된 건 사실이니까요. 그 말에 강의실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고 교수님은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지 않으려는 듯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강의실 밖에서 삼삼오오 모여 링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체 왜 저러는 걸까? 진짜 중국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한국 학생들한테 너무 무례한 것 같은데 교수님도 힘들어 보이셨지. 저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링링은 자신이 아시아를 대표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다른 아시아 문화를 왜곡하고 학생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링링의 행동을 보고 앞으로의 수업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간에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주말에 자신의 집에서 초대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시며 한마디를 덧붙이셨죠. 특히 링링 학생은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하도록 하세요. 저는 교수님이 주최한 주말 파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두 번의 수업에서 쌓인 긴장감을 풀고 학생들과 교수님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특히 링링이 강의실 밖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파티를 통해 학생들 간의 벽을 허물고 싶어 하셨고 저는 그 의도가 잘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교수님의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다양한 음식과 음료가 놓여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 가져온 요리와 술을 자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민지와 함께 김밥을 준비해 갔죠. 놀랍게도 링링은 강의실에서의 오만한 태도를 완전히 잊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심지어 저에게도 오늘 정말 기대돼요 라며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특히 서양인 학생들과 대화할 때는 경청하는 태도까지 보여주며 심지어 웃음도 자주 짓더군요. 링링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링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링링은 서양인 학생들과 중국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과 단어를 가르치며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가르치며 중국어는 배우기 쉬워요. 여러분도 금방 익힐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서양인 학생들이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링링은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라며 격려의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링링은 아시아 친구들에게 중국어로 길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링링을 듣고 있던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안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자 링링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중국어를 못한다고요? 부모님이 중국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아시아에서 어떻게 살 생각이에요? 한국인 친구 태영은 한동안 링링의 말을 듣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링링, 중국어를 못한다고 아시아에서 못 살 것 같다고 하셨죠? 링링은 태영의 말을 듣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중국어는 아시아의 중심 언어니까요. 중국어를 모르면 어떻게 다른 아시아 사람들과 소통하겠어요? 태영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링링, 저는 중국어를 몰라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도 충분히 아시아와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어는 소통을 위한 도구일 뿐인데 왜 그렇게 중국어를 강요하시나요? 링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히며 반박했죠. 하지만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중국어를 모르면 결국 아시아에서 뒤처질 겁니다. 그렇게 링링은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며 파티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파티에 참석한 학생들 중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었어요. 특히 빅토리아는 최근 K-팝과 K-드라마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저는 한국어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배우면서 점점 더 흥미를 느껴요. 빅토리아가 말하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그 순간 링링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어가 매력적이라고요? 그녀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어는 결국 한자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언어예요. 한국이 자랑하는 건 다 중국에서 가져간 것뿐이죠. 빅토리아가 당황하며 아니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독립적인 문자라고 배웠는데요. 라고 말하자 링링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국에서만 하는 거죠. 사실은 중국 문화가 없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없었을 거예요. 한국어는 배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든 말문이 막혔어요. 주변 학생들도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그런데 링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빅토리아를 위로하며 그래도 한국어는 독창적이고 배울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자 링링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중국어 하나만 알면 아시아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찮은 언어를 배우죠? 그 말을 듣던 태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링링,
한국어를 하찮은 언어라고 말하시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닐까요? 링링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한국이 자랑하는 모든 건 결국 중국에서 가져온 건데 한국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태영은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링링, 한국어가 하찮다고 생각하신다니 안타깝네요. 그런데 아시아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부정하는 건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중국의 위상도 깎아내리는 게 아닐까요? 링링은 태영의 말에 순간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표정을 굳히며 반박했습니다. 다양성이니 뭐니 말해봤자 결국 중심은 중국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링링의 끊임없는 비난과 독설로 인해 파티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위축되었고 다른 학생들 역시 링링의 태도에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교수님은 분위기를 바꾸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이미 파티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링링은 자신이 옳다는 듯한 표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링링은 아시아 문화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다른 아시아 문화와 언어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강의실 밖에서도 심지어 파티에서도 자신만의 우월감을 강요하고 있었죠. 링링은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야 할 때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이유 때문은 아니었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조롱하며 뱉은 그녀의 말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서서히 그녀를 향한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들 그렇게 한국어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녀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 중국에서 빌려간 건데 뭘 그렇게 자랑하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여러분은 한국 문화를 중국의 2차 창작물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고 생각 안 해요? 그 말을 듣고 파티는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빅토리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테이블에 있던 물컵을 쥐고 그녀의 앞에 쾅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요.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은 링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도 자신이 상황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걸 깨달은 듯 보였어요. 아, 제가 술에 취했나 봐요. 링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네요. 정말 미안해요. 링링은 쩔쩔매며 가방을 챙기더니 어색한 웃음을 짓고 말했죠. 그럼 먼저 가볼게요. 내일 학교에서 봐요. 링링이 떠난 뒤 교수님은 어색하게 쓴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링링이 조금 예민했던 것 같네요. 학기 초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 남은 학기 동안 그녀를 잘 이해해 봅시다. 그녀도 우리와 같은 학생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노력은 해볼게요. 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표정에서 진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는 아직도 화가 난 얼굴로 말했어요. 글쎄요, 교수님. 그녀가 남들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우리도 링링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살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에겐 이번 여름방학이 너무나 특별해요. 왜냐하면 드디어 저희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캠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여름 캠프냐고요? 그건 바로 숲속의 호수라는 이름의 한국어 마을에서 열리는 특별한 언어 캠프랍니다. 제가 사는 미네소타주에는 콩코르디아라는 언어 마을이 있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우는 곳이에요. 1961년에 언어 마을이 만들어진 이후로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한국어 등 15개국의 작은 언어 마을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캠프를 신청하시면서 제게 어떤 언어 마을에 참여할 것인지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지요. 물어볼 걸 물어봐. 당연히 한국어 캠프지. 실제로도 단연 한국어 캠프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에 푹 빠진 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치솟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저도 한국의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들의 공연이나 영상들을 꼭 챙겨보는데요. 그들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그 말의 의미가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한국어와 한글을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미네소타주에 이렇게 좋은 한국어 캠프가 있다니 제가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그치만 캠프의 사주 과정을 하려면 7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다 보니 부모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한국어를 독학하는 저를 보시고는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지요. 그렇게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저는 가방 한가득 짐을 챙겨 캠프에 참여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캠프 장소로 떠나는 당일
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셔틀버스를 이용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미네소타 공항으로 향했어요. 너무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 있더라고요. 여러 나라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이곳에 오다니 정말 유명한 캠프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에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학생들의 대화에나 귀를 기울였어요. 역시 학생들의 관심사는 바로 한국어 캠프이더라고요. 학생들은 한국어 캠프에 얼마나 참여하고 싶었으며 한국어 캠프가 얼마나 빨리 마감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열띤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영국인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짜증나. 나는 망했어. 한국어 캠프는 신청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마감되더라. 어쩔 수 없이 정원 미달된 중국어 캠프에 신청했지 뭐야. 대충 중국어 캠프에서 배우는 척하다가 한국어 캠프 수업들을 몰래 참관하러 가야겠어.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신청에 성공했다는 학생들이 많았고 5년 내내 한국어 캠프에 참여 중이라는 놀라운 학생도 있었어요. 또 어떤 학생은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필수라며 한국이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시대라고 주장했지요. 자신의 꿈이 영화 감독인데 요즘 한국 영화가 세계를 흔들고 있으니 훗날 자신이 영향력 있는 영화 감독이 되려면 한국어와 한글을 미리 배워두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더군요. 모두가 그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동양인 여학생이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더니 그들 곁으로 다가가더라고요. 그 여학생 가방에 중국 국기 열쇠고리가 흔들리는 걸 보니 중국인 여학생 같았습니다. 그 중국인 여학생은 그 무리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언어 캠프에 인솔교사들이 나타나서 학생들을 버스로 인솔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그 중국 여학생도 체념한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캠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 중국인 여학생의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조금 걱정을 하며 바라보는 사이에 우리를 태운 버스가 캠프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캠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당연히 한국어 캠프일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눈여겨보았던 중국인 여학생도 제 앞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러 왔나 보다 싶어서 내심 반갑더군요. 이따 말을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던 중국인 여학생이 입소 서류를 받는 순간 갑자기 일그러진 얼굴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 여기가 한국어 캠프라고요? 한국어 캠프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녀에게 서류를 건네던 선생님께서는 잠시 당황하시더니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지요. 네. 유일하게 한국어 캠프만 정원을 훌쩍 넘겼어요. 대기 인원이 100명도 넘는 거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그대로 구겨버리고는 독일어 캠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저는 속으로 정말 경우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국어 캠프 입소 수속을 마쳤고 본격적으로 모든 나라의 언어 캠프가 시작되었어요. 캠프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바로 제가 속해 있는 한국어 캠프의 분위기였습니다. 어찌나 분위기가 활기차고 좋은지 한국어 캠프장에서는 매일같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곳에서는 오직 한국어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아직 한국어가 서툴기는 했지만 함께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한국어 실력이 부쩍 느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들 단순히 한국어만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기에 한국 가수들이며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등 대화의 소재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어느 캠프보다 단합이 잘 되는 느낌이었지요. 저는 이곳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느꼈고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도 저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요. 입소 때 저를 불쾌하게 했던 그 여학생은 리우팡이라는 이름의 중국인이었는데 저희 한국어 캠프를 지나갈 때마다 모두 들으라는 듯이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한국어를 배워서 도움되는 게 뭐 있다고? 우리 중국어를 배워야 다음에 취직도 잘 되지 않나?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이렇게나 적다니 이 캠프 수준 알만하네. 리우팡의 말을 들은 우리들은 되려 이렇게 소곤거렸지요. 중국인 수준이야말로 알만하네. 안 그래? 리우팡이 등장할 때마다
모두가 피식거렸습니다. 한 번은 모든 캠프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캠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이곳에서 또 리우팡이 한 건을 하지 않았겠어요? 캠프를 인솔하는 한 선생님께서 캠프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며칠 뒤 이 캠프장의 한국어 마을 전용 건물들이 1차 완공식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전 전에 한 한국 기업인이 7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 전용 건물이 지어질 예정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또 리우팡의 자존심을 건드렸나 봐요. 리우팡은 갑자기 선생님의 설명을 무작정 끊더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기회들이 한국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거죠? 투자를 하려거든 중국어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한자보다 한글이 더 인기가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 그곳에 있던 학생들은 리우팡의 황당한 소리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리우팡, 이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을 안 가져왔군요. 이 캠프는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글이 왜 주목받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외우세요. 이 지구상에는 약 6,700개의 언어가 있지만 문자를 가진 언어는 겨우 300개 정도입니다. 그 문자들 가운데 언어학 박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로 꼽은 것이 바로 한글이지요. 세계에서 문맹률 1%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 원인은 한글의 훌륭함에 있어요. 반면 중국의 문맹률은 얼마나 처참한지 잘 알고 있겠지요. 한글은 세계 최초의 자질 문자이자 모두가 꿈꾸던 가장 훌륭한 문자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곳에 있는 대부분이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서로에게 불쾌할 수 있는 말들은 자제하시고 각 나라를 존중하는 마음 자세를 갖춰주세요.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이라니. 한글을 익힌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리우팡은 억울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대들지 않고 침묵하더군요. 그렇게 황당한 논란은 일단락되었고 모두가 각자의 캠프 생활에 집중하며 배움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편 캠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든 언어 캠프 가운데 한국어 캠프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어요. 한국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는 SNS에 한국어 캠프를 찬양하는 글을 연일 올렸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 캠프에서 얼마나 큰 만족을 얻고 있는지, 한국어 실력이 얼마나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런 반응과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리우팡은 더 큰 질투심을 느끼는 듯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우팡이 속한 독일어 캠프의 수업 과제 중 하나로 독일어 캠프 학생들이 한국어 캠프에 가서 한국 음식을 사오는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흥미로워하며 이 과제를 기대했지만 리우팡은 단호한 표정으로 한국어 캠프에는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한국어 캠프에 가는 건 절대 싫어요. 독일어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에 왔는데 굳이 한국어에 휘둘리고 싶지는 않다고요. 이 소식을 들은 언어 캠프 선생님들은 몹시 당황했어요. 어떻게든 리우팡을 좋게 설득해보려 했지만 리우팡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은 그 과제를 대신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리우팡의 태도는 독일어 캠프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 리우팡은 한국어를 배운 세계 각국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인이 되었을 때에도 중국보다 한국을 더 지지하게 될 것이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두려움이 리우팡을 더욱 비이성적으로 만들었지요. 도대체 왜 한국어가 이토록 사랑받는 것인지, 중국어의 인기는 왜 하락하기만 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어 캠프 전용 건물들이 새롭게 지어지면서 1차 완공식이 열렸어요. 그런데 완공식 행사에 한국의 가수와 배우까지 이를 축하하러 와주셨지 뭐예요. 한국어 캠프에 있던 학생들 모두가 한국말로 연신 대박을 외쳤습니다. 한국의 배우 류수영님은 맛있는 한국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가수 김창완님은 건물 내벽에 멋진 그림도 그려주시고 꼬마야라는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김창완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적인 가사는 한국어 캠프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캠프의 학생들까지도 감동시켰습니다. 김창완님의 노래를 들은 후 모든 캠프의 학생들은 하나가 되어 노래를 함께 불렀고 그 순간의 감동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음악의 힘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노래 하나로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리우팡은 무척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로 하나가 되는 모습에 아마도 한국 문화의 강력한 힘을 다시 느끼지 않았을까요? 혼자 꿋꿋이 노래는 따라 부르지도 않은 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리우팡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준공식에서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은 채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도 감동의 여운이 남았는지 기숙사 복도에서까지 김창완님의 꼬마야를 부르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리우팡이 복도로 나오더니 노래 부르는 학생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발 좀 그만 불러. 이 노래 중국에서 들어본 노래 같은데 그게 왜 한국 노래라는 거야? 한국이 표절한 게 분명하다고. 왜 다들 한국 거리는 거야? 정말 짜증나네. 어찌나 표독스럽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든 학생들이 복도로 나와서 무슨 일인지 살필 정도였지요. 저는 리우팡의 이런 무례한 태도를 참을 수 없어서 캠프의 규칙을 어긴 채 그녀에게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중국이 감히 표절을 논하다니. 너무 황당하네. 너는 정말 중국의 현실을 모르는구나. 중국이 한국 가수들 노래 표절한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나는 오래전부터 케이팝의 팬이었어. 그런데 케이팝 가수들이 앨범만 냈다 하면 중국이 얼마나 재빠르게 표절을 하던지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정도라고. 베끼는 것도 부끄러운데 상대방이 베낀 거라고 우기는 모습이 가관이네. 진실을 모르겠으면 찾아보는 성이라도 보여. 우리를 지켜보는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이 제 말에 환호를 보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리우팡은 제 말에도 부끄러움은커녕 저를 헛소리하는 사람 취급하면서 저희 멱살까지 잡으려고 하더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몇몇 학생들이 한국어 캠프 촌장님을 불러왔습니다. 촌장님께서는 우리 둘을 떼어놓더니 리우팡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모두가 함께 어울려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폄하할 수 없고 이기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오가며 한국을 비하할 생각이라면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어요, 리우팡. 만약 이곳의 규칙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캠프를 떠나 주시길 바랍니다. 촌장의 말에 리우팡은 할 말을 잃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촌장님께서는 리우팡을 데려가시더니 별도의 공간에서 오랜 대화를 나누는 듯 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리우팡이 얼마나 무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국의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중국이 표절했던 한국 노래들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의 적반하장에 경악했습니다. 리우팡은 이제껏 중국의 최고라는 생각만으로 살았나 봐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처럼 어디서든 중국의 화제의 중심일 거라고 생각했으나 막상 이곳에서는 한국어 캠프에 대한 찬사만 쏟아지니 큰 괴리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저는 리우팡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과연 리우팡은 변했을까요? 한 달간은 기나긴 캠프가 끝을 향해 가는 동안 리우팡은 이전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런 듯 보였어요. 우리는 캠프의 마지막 프로그램만을 앞두고 있었어요. 마지막 프로그램은 각 나라의 고전 이야기를 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연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어 캠프에서는 한국의 고전인 춘향전을 가지고 연극을 준비하기로 했지요. 제가 캠프 내에서 한국어가 제일 능숙했기 때문에 춘향전의 주인공인 춘향이가 되어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캠프의 학생들은 일과가 끝난 후이면 연극을 준비하느라 대사 외우기 바빴어요. 저 또한 춘향이의 기나긴 대사들을 외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래도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엄청 향상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마지막 수업 전날이 되었고 저희는 한글을 써서 연극 무대도 손수 만들고 꾸몄습니다. 무대까지 꾸미니까 마음이 무척 설레고 또 떨렸어요. 대망의 마지막 수업 시간이 다가왔고 각 나라 캠프의 연극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관람을 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꾸민 연극이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지만 각자 연출한 무대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대의 마지막을 우리 한국어 캠프에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한 춘향전을 공연할 차례가 되었지요. 저희는 야심차게 준비한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 자태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든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직 연극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사진을 찍으며 감탄하기 바빴지요. 저도 춘향이를 연기하느라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었는데 저를 바라보는 관객들이 연신 예쁘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런 관객들의 표정을 즐기며 신나게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표정으로 연극을 관람하는데 유독 얼굴빛이 어두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예상이 되시겠지요? 역시나 리우팡이었습니다. 저랑 싸웠던 앙금이 남아있는 탓인지 리우팡은 저를 너무나 못마땅한 표정으로 노려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극중 연기에 몰입하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몰입하는 만큼
관객들도 함께 몰입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극이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몰입해서 대사를 치고 있는데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끼어들었지요. 누구긴 누구겠어요? 또 리우팡이었지요. 제발 그만! 이게 한국의 고전이라고? 이건 중국의 홍루몽이잖아. 중국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왜 한국의 고전이라는 거야? 이건 홍루몽이라고! 모든 관객들은 깜짝 놀란 얼굴로 리우팡을 바라봤고 리우팡 곁에 앉아있던 독일 캠프 학생들은 연극에 방해되지 않도록 리우팡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끌려가는 와중에도 리우팡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 옷은 중국의 한푸야! 그것도 중국 거란 말이야. 멀어져가는 리우팡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조금 반성을 한 줄 알았더니만 사람이 그리 쉽게 변할 리 없지요. 모두가 다 그녀에게 질려버린 표정이었어요. 저는 캠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극에 몰입했습니다. 그렇게 클라이막스를 멋지게 연기했고 연극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어요. 아마 리우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낸 저를 격려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환호성은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무대를 내려왔어요. 모두가 공연을 끝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서는 아직도 리우팡이 울면서 소리치고 있더군요. 그녀를 지나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리우팡 적당히 좀 해. 언제까지 그렇게 남탓만 하고 피해의식에 빠져 살 거야? 제 이야기를 들은 리우팡은 저에게 또 달려들더군요. 다행히 주변 친구들이 리우팡을 막아주었고 무사히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캠프의 마지막 밤이라 모두 함께 파티를 했어요. 모두가 춤도 추면서 자유롭게 파티를 했는데 우리 한국어 캠프는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답니다. K-팝 하나만 있어도 모두가 한마음 되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국적 관계없이 모두가 K-팝의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마지막 밤을 즐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즐기는 사이 리우팡은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는 듯 캠프를 떠나더군요. 떠나는 리우팡을 바라보며 우리는 들으라는 듯이 더 큰 소리로 한국 노래를 떼창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심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리우팡을 보며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굳이 존중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한국 속담이 괜히 있겠어요? 수준 낮은 행동에는 수준 낮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한국어 캠프를 통해 한국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한국어로만 말해야 하는 캠프의 규칙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가수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대충 다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한국어 실력이 느니까 한국 드라마랑 예능 보는 재미가 더 커져서 진짜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한글도 많이 배운 덕분에 펠레터도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한국어 캠프에 참여하길 정말 잘했지요. 앞으로도 꾸준히 캠프에 참여해서 한국어 실력과 한글 실력을 계속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네요.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어와 한글을 익히는 건 제게 크나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제 앞날이 절로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는 제게 많은 응원 보내주실 거지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미국 여학생 에밀리의 사연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한국어와 한글 공부에 열심히인 에밀리가 참 기특하네요. 한국 호랑이도 에밀리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응원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호랑이 대박 기운 받아가세요. 한국 호랑이